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것 외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주책인단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라는 특검 통해서 관련자들은 처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또 저 역시 저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해볼게요. 먼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연속 하락을 해서 51.1% 취임 후 현재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조 전 대표도 짧게 뒤이은 질문에 입장을 관련해서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지지율 하락이 조 전 대표 사면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교 의원님.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연속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초반에는 이제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의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과의 메시지, 반성의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SNS에서는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이러한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광복절 특사로서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한간에서는 이 다음에 성탄절 사면에 있어서는 이화영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판들도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관계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털지도 못하고 털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광폭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n분의 1 정도다.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조 전 대표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대표는 이미 본인이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감정에 어긋났던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은 아까 이제 국민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 분열을 시켰느냐라고 봤었을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래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서 쓰였던 부분이었고 네. 광범위한 강제 수사로 인해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정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그때 너무나 많은 검찰 수사가 있었고 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언론 보도들 나중에 정정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일부가 유죄 판결이 나왔던 것 때문에 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네네. 하지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몫이고 조 전 대표의 몫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진짜 검찰이 그때 당시에 잘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을 떠나서 그럼 앞으로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에게 정치인으로서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오늘 서거 16주기입니다만 그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작고하시게 된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강압적인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에 관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사건에 관여했던 아주 상징적인 일이었고요.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지방선거가 될지 혹은 그 전에 전후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든 뭐든 이제 출마 의사를 지금 공식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어느 쪽일지는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조 전 대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고요. 조 전 대표 입장에서 내년에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애초에 출범을 했었을 때 내걸었던 기치 혹시 기억나십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거를 걸고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종식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걸 빨리 어떻게 보면 보여주지 않으시면 정치인으로서의 입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만 질문에 답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네. 뭐가 됐든 나가긴 나가실 것 같다. 일단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질 때 어떤 당의 어떤 목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정강과 비전을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지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다 해서 조 전 대표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본인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계열의 적자다. 내가 적자, 지금 민주당계에 있어서의 강력한 대권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네.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인물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광폭 행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역구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이 정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오히려 지자체장을 했을 때는 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작은 정당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합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대선까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도 한 4년 정도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그 산하기관 같은데 조국 혁신당 쪽 사람들을 심어 놓았을 때는 조직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대선으로 가는 발판으로서 본인의 행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출마를 한다면 광역지자체장 쪽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대표의 아내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죄 판단 근거 중 하나가 표창장 발급 당시에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직원이 있었다는 문건들을 언론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죠. 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그 위조했다는 표창장이 어떻게 위조됐는지를 검찰이 밝히질 못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정경심 교수가 최종적으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해당 대학에서는 그 표창장과 입시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를 그 뒤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표창장으로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위조가 된 건 맞는지 그게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많은 보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다툴 부분이 많은데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재심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이나 그 법적으로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대표가 혹은 그때 관여했던 분들이 이 부분을 그 오해를 좀 풀 만한 노력을 앞으로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연 의원님 뭐 의견 비슷하시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혐의점들에 대해서 터낸 것이 당의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